안녕하십니까. 어제 만나고 또 뵙겠습니다. 저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출 질문들을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방송 도중에 중요 자료, 유망 종목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한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팍스경제TV의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방, 너튜브를 통해서 주식과 파생상품 투자를 하며 궁금했던 질문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TV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주식 투자와 파생상품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선물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일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일요일의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제 방송에서 모의투자대회 그 결과를 얘기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그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모의투자대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제9회 김본행 칼리베 네. 모의투자대회 한번 진행했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난주에도 시간이 없었고 어제도 얘기했어야 했는데 어제도 시간이 제가 흥분하는 바람에 어제도 시간이 없었는데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금들이 다들 어마어마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등인 트라이님이 한화로 원화로 9,456만 2,842원 수익을 거뒀고요. 이게 달러화였기 때문에 달러화로 환산해가지고 달러로 환전해서 나오는 수익이라서 이게 뒷자리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네, 그리고 카카님이 7,500만 원 정도 수익을 거두셨고요. 한마은님이 6,900만 원 수익을 거뒀습니다. 자, 3주 동안에 단 3주 동안에 모의투자 때 이렇게 수익을 거뒀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시장이 3주 만에요? 네, 딱 3주밖에 안 했어요, 저희. 근데 시장이 지금은 좋죠. 네. 근데 좋은데도 이렇게 수익이 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원래 이제 파생상품, 국내 선물, 해외선물을 할 때는 시장이 안 좋아서 해지 매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하락했을 때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걸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앞으로 이제 시장이 지금 계속 좋습니다. 좋지만 이렇게 시장이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락하거나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심화되면은 좀 이제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부터 배워놓고 연습하고 트레이닝을 해놔야 지금 당장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지만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같이 수익을 많이 내시고 그 수익으로 여러분들 좋은 기회, 주식 투자를 할 때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전체 자금 100이 있으면 약 20에서 30%는 파생상품을 하기 위해서 빼놓습니다, 미리. 나머지 70%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쭉 정상적인 장에서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제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2022년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주식 수익률을 최대한 방어를 하고 파생상품의 수익을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수익이 같이 결국은 또 우상향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2022년 그걸 저희가 증명했어요. 네. 증명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이 조금 이렇게 좋을 때 여러분 주식 투자 하시면서 이런 거 같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1, 2, 3등을 제외하고 참가상 받으신 분들, 참가상 받으신 분들인데 이 참가상이 뭐냐면 이제 참가해가지고 출석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출첵하고 거래도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참가상을 드립니다. 참가상 역시 마찬가지로 상금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 때 저희가 매매 팁이나 일단 이 영상들 자체가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무료로 네.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무료로 제공해주는 영상들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수수꽃다리님, 난아나님, DS 온달님, 유리샤님, 지천사님, 소희님, 손절그만님, 니콜라님, 또윤님, 쭈니님, 등대지기아님, 황금두부님, 반반무니아님, 플라이님, 하늘바라기님 등등등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이거를, 많네요. 네, 너무 많아서 일단 네 줄이 더 있네요. 네. 원래 참가자는 이거보다 더 많았고요. 아. 더 많았고 일단 여기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 거래 이 필명 이 프로필명이거든요. 노란톡 프로필명인데 네. 이 프로필명들이 다 긍정적인 분들이에요. 오. 이런 분들이 역시 참 잘하신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면서 저희가 성황리에 잘 맞춰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반드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교육 강의나 이런 거 요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주식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으로도 수익 한번 보고 싶다, 계속해서 교육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제가 본부장님이 좋아할 것 같은 질문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 좋아하시나요? BTS죠. 네,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면은 이건 좀 아닌가요?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지 않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예요. 실수했네요. 네, 이 BTS의 지민이 라이크 크레이지죠. 이게 네. 2주 연속 빌보드의 메인 차트에 진입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또 5월 달에 르세라핌도 컴백을 하고요. 이 때문에 엔터주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거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엔터주 제가 하나 화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엔터주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뭐요? 트렌드에 민감해야 돼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이제 이분이 구교환님이세요. 그 배우 구교환님. 자, 그 드라마 그 DP에 나오시는. 네네네. 되게 드라마님.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다음에 이번에 길복순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자, 그다음 여기 이제 박재범 씨. 거의 핵인싸이신 분이시죠. 네, 이분이 어떤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서 이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박재범님도 이거 옷이 같죠 이거. 그 밑에 누구예요? 그 밑에 누굽니까 이게? 혹시 김정철 본부장님이신가요? 접니다. 아이고. 네. 자, 트렌드에 민감해야 된다. 제가 트렌드에 민감해요. 네. 여러분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이거 다 최근 거예요. 최근 거 작년 모델. 맞아요. 최근 거였어요. 작년 모델 아니에요 이거. 본부장님도 최근에 입고 최근에 오셨잖아요. 입고 나왔어요. 불과 2주 전에 입고 나왔어요 제가. 근데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개나리 같이 이렇게 입고 자, 나오셨는데. 이 트렌드에 민감해야 된다. 일단 트렌드에 민감하셔야 돼요. 엔터주 잘하시려면. 자,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또 추가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트렌드에 민감한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냐. 한번 보세요. 종가 베팅 종목이라고 제가 팍스경제 TV에서 네. 제가 2023년 4월 12일 이거 너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종가 베팅 뭘 가지고 나왔죠? 하이브요. 하이브입니다. 이러고 얼마 올랐어요 지금? 10% 넘게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트렌드시가 얼마나 민감한지. 엔터하면 엔터 박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눈이 제가, 반짝반짝 빛나시는 것 같아요. 빛나죠. 예. 제가 걸그룹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또 걸그룹뿐만 아니라 제가 보이그룹도 엄청 많이 알아요. 네. 자, 지민 얘기 나와서 한 얘기인데 네. 지민님께서 전 세계 남자 연예인들 중에 남자 셀럽들 그다음 남자 연예인들 남자 아티스트들 중에 가장 팬이 많은 1위가 누굴 것 같아요? 저는 비 좋아하는데요. 글로벌로. 국내에서 이제 그만 놀아요. 글로벌로 가야 돼. 글로벌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핫한 사람은 해리 스타일스였어요. 원디렉션의 해리 스타일스. 네. 2위가 누군지 아세요? 2위가 누구예요? 2위가 지민입니다. 진짜요? 네. 그 그 BTS의 정도- B가 아니라요? B? B가 4위 있죠. 3위가 원디렉션에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되게 느끼하신 분 한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3위, 원디렉션 3위, 그다음 4위가 V. V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우리나라 보이그룹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 그다음에 그 블랙핑크의 리사님이 네. 라리사 아시죠? 네. 그 너튜브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인기가. 그래서 글로벌로 인기가 많은데 저는 이번에 이
지민님의 이 빌보드 입성 그다음에 1위 딱 하는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원래 BTS는 같이 활동을 해야 돼. 그쵸? 그래서 이게 해체된다, 뭐 군대 간다 군대 이러니까 간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이브 주가 한번 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브 주가가 이전에 엄청나게 밀렸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깨달은 거죠. 아, 혼자서도. 오히려 나노나도 인기가 똑같아요. 나노나도 인기가 똑같고 그렇게 따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아, BTS를 나눠놓으니까 오히려 앨범이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팔려요. 오. 네, 그러니까 이 팬덤이 더 오히려 더 세분화해서 더 많이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 지금 하이브는 지금 뭘 해도 돼요.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이브 말고 이제 가장 꾸준하게 가장 꾸준한 실적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게 바로 JYP인데 JYP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리오프닝의 수혜가 최대 수혜는 엔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것들 실적 올라오는 속도에 대비해서 엔터가 훨씬 더 빨리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JYP 같은 경우도 코실적 예상하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 시즌 유망 종목들이 엔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아이돌로 유명한 바로 큐브. 자, 큐브 엔터테인먼트 오늘 신고가였어요. 신고가 드디어 달성했거든요. 자, 이 큐브도 큐브 엔터도 사실 대주주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고 했냐면 이 보이그룹하고 걸그룹이 하나 더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규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원툴로 약간 100% 몰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돼 있는 여기에서 조금 좀 다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앨범 판매량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그 다음에 이 큐브 엔터가 또 화장품 사업도 해요. 원래 화장품 뭐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일본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그래요?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품 사업도 잘 되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 관련주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중에서 또 우리가 제일 탑픽은 사실 하이브였는데 네. 하이브를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하이브가 이날 제가 12일 날 수요일 날 제가 수요일 날 얘기 드렸잖아요. 수요일 날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언제 많이 올라왔냐? 팍스경제 시청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팍스경제 시청률이 좋아서 제가 하이브를 얘기하는 그 순간 폭등하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분봉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2시 3시 방송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때 주가가 막 계속 올라오고 오. 제가 제 발언에 이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너무 올라오니까 제가 이거 그냥 지금 당장 접근하기 좀 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종가 베팅 종목으로 얘기는 드렸는데 당장 접근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랬는데 더 갔어요. 죄송합니다. 또 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제일 좋다고 보는데 지금 가장 조금 이제 힘든 건 뭐냐면 YG라고 얘기하고 약국이라고 쓰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사실 저는 좀 더 가야지 맞다고 봐요. 근데 실적도 YG가 블랙핑크의 그 공연에 비해서 이번에 지수가 또 신곡 냈잖아요. 신곡 냈는데 근데 예상 실적은 그렇게 또 좀 YG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JYP나 여기랑 거의 맞먹어야 되는데 네. 워낙에 여기도 그냥 원툴 몰빵으로 약간 좀 바뀌었어요. 좀 약간 블랙핑크로 완전히 지금 몰아져 있는 상태고 YG의 단점은 약간 오너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재판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한서희 씨하고 양현석 씨가 저기 어디 그냥 단란한 곳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너 리스크가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오너 리스크만 좀 해결이 된다면 YG는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사실상 하이브고요. 하이브에서 큐브 엔터가 좀 조정을 받으면 저희는 큐브 엔터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엔터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카카오 엔터가 힘을 발휘해서 카카오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카카오 엔터가 분리되는 게 맞겠죠. 근데 분명히 분리시킬 거예요. 분리 좋아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손실이 나든 말든 분리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회사잖아요. 카카오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분리를 할 것 같은데 카카오 엔터가 이제 SN까지 이제 같이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기획사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이제 여기가 조금 이제 한번 시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매수세가 좀 올려왔어요. 2차전지에 막 올렸던 매수세들이 조금 이제 흩어져가지고 이제 엔터, 게임 막 이런 데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제라고 하면 제가 이제 TV 방송 온 게 14일이고 어제면 목요일. 13일 날 목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넷플릭스가 좀 급등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서 컨텐츠 관련주들이 저는 다시 한번 볼 때가 왔다. 근데 컨텐츠 관련 특히 웹툰. 웹툰이나 이쪽을 좀 그러니까 미디어 엔터만 주구장창 보지 마시고 사실상 미디어 엔터 지금 하이브 지금 바로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웹툰이나 이쪽을 조금 좀 보시는 전략도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웹툰이나 이런 관련주들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미디어 엔터 쪽만 오직 바라보지 말고 또 콘텐츠 웹툰 쪽으로도 시야를 넓히라고 했는데요. 이 웹툰 콘텐츠 관련주로 전문가님께서는 정리해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볼 수 있도록 올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이 정리 내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들과 한 주간의 동향 살펴봐야겠죠?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슈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과 히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너무 수익이 크게 나와서 TCC 스틸 같은 네. 경우는 어제도 얘기를 했다시피 210%. 네, 210%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랐는데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가장 우리가 전략 종목으로 밀고 있는 게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TCC 스틸, SPG인데 SPG가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수익 실현을 좀 빠르게 했고요. 네. 3월 5일 날 제가 이 방송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얘기 드리고 히든 종목 얘기 드렸기 때문에 밤 11시 49분 토요일 날 넘어가서 12시 넘어가니까 잠도 안 자고 제가 SPG 이렇게 올려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3월 5일 날 올려드린 대로 주가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85% 수익 실현 완료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TCC 스틸 역시 3월 5일 오전 12시 21분 즉 무슨 말입니까? 새벽이에요. 여러분 이 방송 끝나고 제가 또 TCC 스틸에서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더니 이게 쭉 급등해서 이제 제가 써놓은 건 175.35%거든요. 이게 어제 일자. 근데 오늘 또 추가로 또 올랐기 때문에 이게 다시 최고 고가 대비해서는 수익률은 210%가 찍었다. 예, 그리고 200%가 넘는 수익률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TCC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방송에서 제가 원통형 배터리 규격에 대한 분류할 때 제가 얘기 드리고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말고 제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추가로 더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픈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또 추가로 또 제가 또 다음에 얘기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SNS텍. 자, 제가 이거 히든 종목입니다 해가지고 히든 종목 정리까지 했어요 제가. 정리까지 해서 올려드렸어요. 자, 히든 종목 내용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제가 자료 이쁘게 만들어갖고 정리해놨더니 이게 SNS텍이었거든요. 네. 제가 반도체 3월 17일 날 제가 정리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요거를 이날 매수하셨더라면 바로 지금 28.55%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현재 28.5%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30% 넘었는데 살짝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다음에 3월 13일 날 제가 여러분 태양광 얘기 드리면서 OCI를 얘기 드렸어요. 맞아요. OCI 얘기 드렸는데 OCI가 매수가 오늘 종가 하면서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목표가 1차 10만 8천 원, 2차 11만 8천 원. 라인이 좀 맞춰서 제가 목표가를 잡아놨거든요. 라인 딱 맞춰가지고. 자, OC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를 보시면은 OCI가 OCI가 여러분 지금 얼마죠? 10만 9,100원. 1차 목표가 10만 8천 원 달성. 예, 달성했고요. 지금 2차 목표까지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수익 종목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그 다음 종목이 또 뭐가 쏟아졌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하이브. 다시 한번 또 하이브가 제가 TV방송에서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다들 그냥 베푸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도 그냥 많이 수익을 많이 주셨네요. 냈기 때문에 네. 예, 베푸는 마음으로 다 같이 수익 내자는 마음으로 했더니 정말 수익이 났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 빨리 참여하셔가지고 이거 하루라도 빨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많이 준비했고 어제도 종목이 나갔고요.
어제 종목 제가 미리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흥분해서 얘기한 종목인데 그 증권 관련주로 수혜 왜냐하면 이렇게 매매 많이 했어요 우리 개인 투자도 최근에 증권형 코스피 팔고 코스닥으로 다 넘어가느라고 2차전지 옆집 아줌마가 2차전지로 수익냈다더라. 그러니까 다들 흥분해가지고 옆집 아줌마보다 내가 더 나은데 그러면서 얼른 2차전지를 매수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 많이 내셨겠죠. 증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증권형 토큰 증권 발행하는 가장 최대 수혜주로 키움증권인데 이 키움증권 제가 어제 얘기 드렸으니까 키움증권도 제가 자세히 또 다시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정철 본부장님의 노란톡방 안에서는 수익 종목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 종목들 한번 알아보고 싶다. 오늘도 또 전문가님께서는 좋은 종목들 많이 들고 오셨거든요. 나도 이 종목들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 동향을 다룬 미국 정보가 대거 유출되면서 우크라이나군 전술이 타격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받은 러시아 정보의 출처가 이 유출 자료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각 9일 미국의 뉴욕타임스 등을 통해 전해진 유출 자료를 보면 우크라이나군은 미군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구체적 사례를 보면요.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의 이 일일 공습 시간과 표적까지 우크라이나 정부에 알려서 대응을 하도록 도왔는데요. 오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전환과 투자 아이디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도는 잠깐 빨리 볼게요. 자,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변화된 게 없어요 일단.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넘어가고요. 네. 자, 동부 바흐무트 전전을 해서 다시 한번 공방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준비했는데 우방이라는 미국이 도감청 및 작전 계획 유출로 우크라이나 대반격 전략이 전면 수정됐어요.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거 유출된 이런 내용들 다 위조된 거다. 위조된 건데 우크라이나가 작전 계획을 바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정부 대통령이랑 우리나라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도감청했어요. 미국이 도감청을 한 건 사실이에요. 도감청을 했는데 도감청을 해가지고 나온 정보가 유출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똑같은 사례로 유출된 게 우크라이나 작전 계획이 유출이 됐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게 위조된 거면 작전 계획을 바꿀 이유가 없죠. 근데 위조된 게 아니고 진짜니까 우크라이나가 작전 계획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그랬다지 우리나라 도감청한 내용도 위조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또 일로 흐르는데 네. 여튼간 여기까지 할게요. 여튼 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전략을 수정했는데 자, 미국 공군 주방위 소속 일병 21세 잭 데이세라 잡혔어요. 결국 잡혔고요.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겨우 일병이 어떻게 이런 기밀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워게임병을 했었는데 워게임병 하다 보니까 저도 워게임병이요? 워게임병이 이제 실제 훈련이나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모의 연습을 해요. 컴퓨터로 모의 연습해가지고 변경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작전도 짜고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조작병을 했었죠. 이른바 군대에서는 상당히 좋은 보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많이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일병 때 워게임병하고 상병 때 테니스병을 했는데 일병 때 워게임병 할 때 1급 기밀 다 봤어요, 제가. 그래요?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작전 내용이 다 나와서 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그런 걸 절대 유출하지 않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기밀에 접근할 가능성은 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허세 부리느라고 여기다가 온라인 공간에 유출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기밀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 위조된 게 아니겠죠. 지금 그 미국에 가신 그분이 가시기 전에 그랬거든요. 위조된 거다. 미국은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악의로 이런 걸 하지 않았다. 도감청도 선의로 하는 도감청도 있습니까?
갑자기 금방 빨리 넘어갈게요. 네네네네. 여튼간에 요런 상황인데 현재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 요거에다 넣진 않았는데 좀 너무 잔인한 얘기라서 우크라이나 병사를 참수한 영상을 러시아 군이 참수한 영상이 올라왔어요. 근데 야 이거는 전쟁 범죄입니다, 진짜. 전쟁 범죄예요. 근데 이게 막 진짜라면 정말 끝까지 파서 이거 한 사람들 다 잡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든. 근데 이런 상황까지 현재 벌어지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쟁 안 끝나요. 이거 끝날라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잔인한 얘기 말고 정말 감동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너튜브에서 꼭 찾아보세요. 네. 우크라이나 신병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훈련받기가 너무 쉽진 않잖아요.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영국에 가서 신병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약 5주 동안 신병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딱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영국 군들이 쭉 영국 훈련을 해줬던 그 영국 군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로 도열해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경례를 딱 하면서 마지막까지 딱 그 모습 보면서 울었어요, 저는. 진짜 우신 거 맞아요? 진짜 울었어요. 네. 눈물이 글썽글썽 진짜. 그런 감동적인 우크라이나 승리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이럴 때 윗동네는 좀 조용 좀 있지 좀 진짜 진짜 저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부한테도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누가 지원하지 말래요? 지원해 주세요.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걸 원합니다. 전 국민은 대부분의 국민은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지원 그냥 대놓고 하세요. 대놓고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것 때문에 도감청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화끈하게 지원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건 저는. 근데 북한군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이 거의 공식화되고 있어요. 지금. 약 1만 5천 명이 참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 북한군 1만 5천 명 어느 용도로 쓰이느냐? 지금 현재 이 전선에 걸쳐서 전방 부분에 북한군을 배치해 놓고 러시아군의 신병들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북한군 깔아온 다음에 러시아군 훈련시킨다는 심사 아니에요. 이러면 전쟁이에요, 전쟁. 확전입니다. 저는 참고로 제가 저한테 뭐 약간 편향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편향돼 있지 않아요. 예, 저는 북한을 싫어해요. 북한 공산군을 싫어해요. 북한 공산당을. 북한에 있는 사람들 말고. 예. 저도 정말 싫어요. 예. 전 정말 이번 기회에 저도 만약에 북한군이 참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우용군까지는 안 보내더라도 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북한군 이건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진짜. 여기까지 하고 빨리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유가미 에너지입니다. 자, WTI 기준으로 $85 반등 가능하고요. 이후 상승세 제한될 걸로 전망합니다. 자, 곡물 농산물은 관망할 거고요. 자, 방산주. 자, 저는 북한군 참전이 오히려 우리나라 방산주에는 호재다. 왜냐하면 제가 2주 전에 지난 4월 2일 날 방송에 제가 한국항공우주 추가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항공우주가 2주 동안 열심히 상승했어요. 상승해서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확전되면 만약 북한군이 1만 5천 보내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무기 다 그냥 이게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의 무서운 맛을 북한 그 공산당과 러시아 공산당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눈이 되게 무섭게 빛나셨어요. 진짜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진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 요거를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도관청한 내용은 뭐냐면 미군 지금 포탄이 모자라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에 하도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당장 미군도 포탄이 모자라니까 미군이 포탄 모자라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한국 너네 우리한테 팔어. 왜냐면 우리가 나토 규격이라서 미국하고 호환이 되거든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판다고 판 건데 사실상 미국은 판 걸 다시 또 우크라이나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상용 무기 지원 안 하는데 이게 살상용 무기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게 되는데 대놓고 살상용 무기 지원해요. 괜찮아요. 예, 저는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걸로 한번 우리나라가 또 미국 이거 돈 주고 산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수주도 가능하다. 관련주들 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이슈도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차세대 전투기에서 드디어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공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 성공했어요. 전투기가 날아가면서 공대공 미사일 발사하는 거 성공했거든요. 아주 일본 우익 그 내두익들의 그 분노와 이거를 아주 그냥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 딱 발사가 성공하니까 저게 현실이 아닐 거야. 저거 분명히 조작된 영상일 거야 하면서 일본 그 내두익들이 막 진짜 막 뭐 분노와 지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전 다시 한번 한국항공우주 관계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빨리 KF-21 개발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떤 나라가 특히 중국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열심히 좀 우리나라 영공을 잘 지켰으면 합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래서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사우디 네오시트 관련주, 터키 관련주 최근에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 재건 저 관련주 이거 들어가겠습니까? 아직도 전쟁 확전 날라고 하는데 심지어. 자, 중국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최소 중국이 2,339조 원을 지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나온 뒤로 급등한 거예요.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현대투자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다 지금 급등한 상태인데 추격은 좀 그물이다. 중국이 최근에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최근에 심했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최근에 우리나라 물건을 잘 안 쓰려고 해요. 최대한 배제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나라도 어떻게 좀 배제가 안 되나 중국을? 참 중국 배제하는 방법으로 좀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 저 약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하나큐셀이 미국 부통령이 방문하면서 대규모 수주를 했어요. 근데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아니 하나솔루션 왜 주가가 안 움직이지? 자,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솔루션이 지금 주가가 가다가 말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미국이 태양광을 하려면 태양광 폴리실리콘 OCI가 만드는 게 폴리실리콘이고 하나솔루션이 만드는 그 태양광 모듈인데 이거를 쓰려면 대부분 중국 걸 써요,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 너네 거 안 쓸 거야 해놓고 작년까지 90% 썼더라고요. 얘네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은 다르지? 지금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공급량을 기존에 중국에서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솔루션하고 OCI 같은 경우가 미국이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나솔루션 OCI 위주로 쓰려고 하겠죠. 노력하겠죠. 지금 당장은 지금 성과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큐셀이 하나솔루션 자회사입니다. 하나솔루션 내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하나큐셀의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시작이 됐다 이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솔루션 지금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저가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간 전략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CS윈드도 마찬가지고 풍력 관련주도 최근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데 물론 CS윈드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은데 그래도 미국은 아직까지는 풍력보다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광 미국을 타겟으로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이 조금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있다, 상승률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황과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알아봤습니다. 나도 추가적인 코멘트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월요일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다가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증권사 매도 리포트, 2차 전지 고점 논란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전기차에 24조 원 통 큰 투자를 한다는 그 계획 속에서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 2차 전지, 소부장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까지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이번 주에 2차전지 정말 시끄러웠어요. 맞아요. 정말 시끄러웠는데 제가 그 시끄러운 논란의 중심이 어떤 건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어설프게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Great Company, but bad stock. 이게 뭘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회사는 좋지만 나쁜 주식이다. 에코프로비엠의 리포트 제목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데 하나증권에서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증권사입니다. 자, 하나증권에서 Great Company, but bad stock 하면서 목표가 하향. 지금 참고로 에코프로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80만 원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목표가를 45만 4천 원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근데 자, 에코프로 제가 지금까지 저는 이거를 소장하려고요. 왜냐하면 매도 리포트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매도 리포트를 절대로 못 씁니다.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근데 돼요. 이번엔 왜 쓴 건가요? 너무 과열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영웅이 되고 싶었나 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책 매도 리포트 본 거는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나서 그때 한 번 보고요. 정말 몇 년 만에 봤는데 자, 근데 왜 매도 리포트를 왜 못 쓰죠? 매도 리포트 쓰면 쓸 수 있지 않나요? 이 우리나라가 약간 생기가 좀 그런 게 뭐냐면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는요. 가불관계에서 철저한 의리예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플러스 증권사 법인영업팀은 증권사 법인영업 사업부는 가장 가까이 관계에서 처절한 의리예요. 누가 갑이냐? 운용사, 그 다음에 연기금, 공제 이런 데가 슈퍼갑이거든요. 심지어 연기금, 공제에는 날아간 새도 떨어뜨립니다. 제가 물론 연기금 출신이긴 합니다만. 자, 운용사 연기금 공제에는요. 왜냐하면 운용사 연기금 공제에는 뭘 하죠? 펀드를 내요. 내가 자금 가지고 돈을 운용해서 돈을 불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내 편입 종목 중에 내가 매수한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증권사가 매도 리포트를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돼요? 야, 이 증권사 주문 주지 마. 주문 수수료 못 받아요. 주문을 안 줘버려요. 너네가 뭔데 매도 리포트 써? 그쵸? 실제로 매도 리포트 썼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그 전화를 해요, 일단. 그 증권사 법인영업 상무나 뭐 이런 사람 높은 사람 전화해요. 당장 다 데리고 들어오세요. 그럼 다 들어와요. 합리적으로 설득해봐. 너네 왜 매도인지 한번 설득해봐. 만약에 내가 아니면 어떡할 거야? 내가 만약에 반박해서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냐고. 너네 이거 흘려가지고 지금 우리 펀드 수익이 몇 프로 떨어진 줄 알아? 야, 너네 앞으로 우리 운용사 공제 연기금 들어오지 마. 출입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면 주문 안 나가요. 어떤 증권사는 이런 걸로 법인영업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년에 100몇억을 번다면 어떤 증권사는 이럴 인력도 못 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을 받으려면 리포트를 매도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썼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이미 기관들이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 이분이 제가 누군지 아는 분이긴 한데 네. 제가 이분 정말 잘 생각하신 거죠. 상당히 용기 있게 용기도 근데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하죠. 옛날에 하나투자증권에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할 때 제일모직 합병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 이거 제일모직 같이 뻥튀기 된 거다. 그래가지고 매도 리포트를 한번 썼어요. 네. 그거 썼다가 하나투자증권 사장님 잘리셨어요. 네, 잘라버렸어요. 네. 삼성에서 컴플레인 걸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삼성 쪽에서 다 컴플레인 걸었겠죠. 그분이 그 유명하신 주땡땡님이십니다. 요즘 100분 토론에 많이 나오시죠. 근데 그분이 그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여튼 거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일단 에코프로가 이렇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좀 보자. 자, 2차전지 에코프로 내용인데 그레이트 컴퍼니 법 배드 스탁. 자, 에코프로 BM이 잠정 실적이 2조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이거 잠정 실적이에요. 확정 실적 아닙니다. 잠정 실적인데 거의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영업이익이 1,070억으로 예상보다는 좀 안 좋았어요. 뭐냐, 매출액은 거의 비슷했는데 네.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좀 밀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저는 뭐냐면 영업이익률이라고 봐요. 영업이익이 5.3%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물론 영업이익률이 안 나온 이유는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네. 양극재를 하는데 양극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이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 코발트하고 리튬이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사실 원재료 가격에 대한 영향이 좀 컸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리튬 코발트 가격이 좀 밀렸거든요.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영업이익률은 좀 좋아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영업이익률 5.3%에서 많아봐야 10%까지밖에 못 간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건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들이 동시에 같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제가 혼자의 주장 아니에요. 한국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너무 세고 2차 전지는 거의 휩쓸고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미국 싱크탱크에 실제 나온 얘기입니다. 한국을 싹부터 밟아야 된다. 한국을 밟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도 키워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 IRA법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 보면은 전혀 FTA도 체결도 안 한 일본을 키우려고 하는 게 의도가 보입니다. 그럼 IRA 우리나라 수혜라면서요. 수혜군요. 원래 그냥 열심히 팔면 우리나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 미국이 법으로 장벽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보조금 안 주려고 노력했다가 우리나라 징징거리니까 보조금 조금 풀어줬는데 그게 수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원래 그보다 보조금을 아예 못 받을 줄 알았더니.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재 에코프로 BM 우리 노란통빛 오픈 채팅방에서 현재 추천주였고 유망 종목이었고 보유 중입니다. 수익률 지금 130%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감안하고 봐요.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28조 원입니다. 28조 원인데 영업이익 얼마라고요? 1,000억. 현대차가 40조 원이에요. 분기 영업이익 얼마 나온 줄 아세요? 3조 원 나와요. 40조 원인 현대차가 분기 영업이익 3조인데 시가총액 28조 원인 에코프로 BM이 이 1,000억 나온다? 너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평가가 돼 있는 건 맞는 겁니다. 근데 이 고평가라는 건 뭐냐? 미래의 이익을 미리 땡겨서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BM은. 근데 지금 그게 약 2027년, 2030년의 이익을 지금 미리 반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28조 원이면 현대차랑 비교하자면 적정 영업이익은 1조 7천억이 나와야 돼요. 근데 17분의 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풀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레이트 컴퍼니 법 배드 스탁의 리포트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저는 에코프로 BM 정말 제가 이동채 회장님 정말 존경하거든요. 실제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2차 전지 배터리가 산업의 핵심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국책 연구 과제를 돈을 부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도 안 한다는 거 딱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삼성 SDI, 그 다음에 에코프로. 양극재 연구 과제 딱 이 두 군데에서 했고요. 삼성 SDI 중간에 손들었어요. 못하겠다고. 근데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님이 삼성 SDI한테도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할게. 우리가 버텨볼게 해서 이동채 회장님이 맨날 돈 꾸러 다니면서 그거 10년을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빛을 보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이거를 싹부터 밟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 미국이 봤을 때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어도 그런 생각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미래가 2020년, 2030년에 조 단위로 이익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보세요. 에코프로 지금 돈 번 거 다 재투자하고 있어요. 다 부어가지고 공장 증설하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유럽이나 미국이 여기서 딴지 걸어가지고 보조금 안 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 기술 밀리고 이 기술 밀린 거 미국이 나중에 그 사이에 개발해가지고 올라와 버리면 캐파만 증설하고 나중에 돈을 못 버는 경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만약 미국하고 유럽이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하고 유럽이 그냥 일반적인 공정한 무역 관계를 가지고 한다라면 에코프로비엠은 수조는 그냥 법니다 앞으로. 근데 그게 안 된, 그게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안 하려고 어떻게든 우리나라 기업이 돈 못 벌게 하려고 지금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인데, 자, 저는 이거 뭐라고 했냐면 10일 이동평균선 하회하면 매도한다. 자, 10일 이동평균선 딱 한 번 하회했는데 다시 올라왔죠. 그쪽 올라왔죠. 원래 20일 이동평균선으로 낮춰놨어요. 근데 다시 11일 이동평균선 올려놨어요. 너무 급등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지금 11일 이동평균선 4월 13일 목요일 날 지켰어요. 종가로 지켰죠. 그럼 다시 11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저희는 11일 이동평균선 위에만 있으면 절대 매도 안 할 겁니다. 지금 수익률 140% 위에 더 올라가 있습니다. 140%가 더 넘어요 지금 현재. 근데 저희 지금 이거 여러분 이 에코프로 BM도요. 이 TV 방송 이 시간에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히든 종목으로. 원통형 배터리 아니 그 삼원계 배터리 LF 양극재 얘기 드리면서 삼원계 배터리 얘기 드리면서 에코프로 BM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노란통배씨 오프제트만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얘기해 주셨는데요. 나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안 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현대차를 하나 안 했네요. 네. 차 소부장을 안 했어요. 오늘 또 AACR 못하겠네요. 아마케. 네. 근데 이거 아마케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한번. 네, 자, 빠르게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는데 네. 역시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기아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현대차 기아 글로벌 EV 경기차 점유율이 4.7%입니다. 내연기관 포함한 8.8%예요. 미국 내 점유율이 5.8%거든요. 근데 이거 전년 대비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보조금 안 줘가지고. 미국에다 공장 세우고 있다. 현대차 기아 공장 세워놨더니 공장 세우고 있는데 미국이 이 공장 세우고 있는 현대차 기아를 뒤통수를 때렸어요. 이 미국 우방 맞습니까? 도감청이나 하고 있고. 근데 이걸 정부가 좋다고 거리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다행히 일본이 지금 계속 땡볼을 차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경쟁사들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는 일본 차들하고 경쟁이 많은데 일본 차들이 지금 생산 차질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수혜가 좀 있는 겁니다. 자, 전기차 부품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 현대차 기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정보 뭐냐면 현대차 기아 밸류체인 부품사고요. 자동차 램프, 전동화 부품, 미러, 전자를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는 현대차 기아만 하는 게 아니라 포드 GM. 일단 끝났죠. 포드 GM. 자, 중국의 길리까지도 납품해요. 자, 전기차가 되면 될수록 자, 램프 이런 것들은 다 전기를 많이 잡아먹고 전기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되면 될수록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됩니다. 자, GV80의 ABB 라인, ABB 탑재. 이거 ABB 뭔지 설명해 드렸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자, 지속적인 부품 공급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력인 헤드램프 이외에 BMS, CMS 전장 부품이 전기차 관련 부품을 전장 부품을 하고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상 최대 시작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현대차 기아 자동차 관련주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딱 오늘 조정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통 메시 반드시 참여하세요. 네, 지금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히든 종목 주셨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궁금하신 분은요.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